원하는 거는 오늘 확통 마지막 날이야. 다음 주 또 있는데 28일에 또 있는데 뭐 할 거냐? 28일에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저기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과연 수능 먹을 수 있겠느냐? 장담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먹자. 왠지 선생님 체격하고 외모하고 수능을 먹자.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수능을 먹자. 자,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확통 문제들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제집 좀 드리고 미리 풀 시간 주고요. 그 전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주든지 뭐 할게요. 주든지 풀어보고 예상치 같은 거 참고하지 말고 열심히 고민하다가 왜 진짜 저기 되네. 같이 준 것만 가지고 되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총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응? 총 복습 한번 전체 흐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모평균 추정. 여기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평균이에요. 진짜 평균. 한 놈 조사했을 때 모평균 말고 또 다른 용어가 있죠. 표본 평균.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뭘 알고 싶냐면은 에이. 자, 요거 좀 하고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이만큼의 집단이 있어. 집단이 있는데 이 고3 여학생들이 있어요. 고3 여학생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다 있는데 일본에 어떤 그 가정 아동 청소년 소아 청소년 학과 그 교수님이요. 대한민국 고3 여고생들의 발입 상태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슴둘레를 알고 싶어요. 가슴둘레 평균값을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변태 할아버지예요? 약간 왜 그걸 알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한 명 한 명 다 사이즈 재가지고요. 어떻게 평균을 내겠죠. 그치? 한 명 한 명 다 진짜 조사한 거야. 얘가 모평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한 놈 한 놈 다 조사한 진짜 평균이지. 진짜 평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뭐 한 10만 명 되는데 10만 명 넘을 거야. 10만 명 넘는 여고생들 5만 명? 염려 있으니까 뭐 한 6만 5만 명 치자고. 5만 명 한 명 한 명 다 조사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게. 그죠? 조사하려고 해도 얘들이 참가해 주느냐? 절대 안 참가해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패드 하나씩은 신형 아이폰 하나씩은 줘야 얘네들이 참가를 했을 때 보니까 아이패드가 죽도 안 된대. 신형 아이폰 있어야 된대. 200 몇만 원짜리 있어야 된대.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쵸? 이 중에서 표본을 뽑지요. N명을 뽑아요. N명을 뽑아가지고 이 표본을 가지고 내가 X바를 갖다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었다고. A란 조사기간, B란 조사기간, C란 조사기간 해가지고 X바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얘의 분포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규분포 나오죠? 응?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한 놈만 딱 가지고 요거 얻었어. 요걸 얻어가지고 진짜 평균은 얼마하고 얼마 사이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싶어요.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cm가 나왔다 하면은 100cm부터 90cm 사이에 있겠구나. 평균이. 진짜 평균. 대충 몇 프로나 믿을 수 있는데 간격을 좁히면 당연히 94에서 96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넓게 얘기하면 아 50cm부터 150cm 사이. 에이씨,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확률은 높겠지만 너무 넓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X바의 분포를 갖다가 조사해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X바가 얼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냐 했을 때에 자 X바의 분포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논의하는 거는 그럴듯하다 하고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X바가 얼마? 요렇게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의 요 표준편차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X바가 표준편차의 몇 배냐? 요 놈이 얼마? 95%의 확률이 되려면은 95%의 확률이 되려면은 얘가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딱 95%가 되려면 여기가 양쪽 해가지고 95% 되려면 여기가 딱 0.475가 나와야겠지. 그치? 0.475 0.475 이렇게 나오게 되는 놈이 얼마냐면은 1.96이야. 표준편차의 1.96배. 됐어요? 됐어?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96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예요. 99%가 되려면은 2.58로 더 늘려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해 보게 되면은 X바 빼기 M 얼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걸 갖다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해줄게. 그러면은 m 빼기 x파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부동간 바뀌니까 여전히 양쪽 똑같아.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나요? m 자 끝까지 다 나왔습니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은 평균은 좀 전에 구한 95cm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n을 갖다가 많이 잡으면 요거 폭이 좀 좁아져요. 그래서 1.96배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사이에 있어 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95%예요. 됐어요? 만약에 이 1.96을 2.58로 더 넓게 잡히겠죠? 그럼 99%가 믿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이걸 갖다 1.96이 아니고 1.65 정도로 좀 작게 잡잖아요? 그럼 90% 정도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공식 이렇게 됐던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괜찮고 뭘 기억하면 되냐면은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표본 평균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으로부터 왼쪽으로 폭이만큼 이 사이에 있어. 됐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은 x바에다가 1.96배만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1.96배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아줬을 때. 근데 좀 계산하기 좋으라고 1.96이라고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자세히 계산하면 되니까 대충 1.96하고 비슷한 숫자 뭐 있냐 근사값하면 2 정도 계산하면 아주 편하겠죠. 그래서 2를 주기도 합니다. 2.5 정도, 2.6 정도 주기도 하고요. 아주 파격적인 분은 3도 주기도 합니다. 넓혀서 계산 편하게 하라고.
됐어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 1.96, 2.58 요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은 신뢰 계수 혹은 신뢰 상수라고 불러요. 지금은 신뢰 상수라고 부를 때 있었는데 지금은 신뢰 계수라고 불러요. 요거 1.96, 2.58 요 숫자를. 요 숫자가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대신 폭이 넓은 거죠. 됐어요?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됐어요? 요거부터 요거까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m이 x바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만큼하고 이만큼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요건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요 길이 있죠, 길이. 요 길이, 요 폭 있죠. 요 폭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얼마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놈에다가 2배 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폭이 나오겠죠. 신뢰 구간의 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돼요. 한때는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신뢰 구간의 길이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한 5, 6년 정도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2000년 한 그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0년 한 10년까지 한 6, 7년간 갔다가 신뢰 구간의 길이만 그냥 죽어라 물어보더라. 딴 거 공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만 나와. 자, 되셨나요? 항상 1.96, 2.8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신뢰 계수로. 문제에서 그냥 줄 때가 있어요. 더 간단한 숫자로. 자, 그래서 이렇게요. 몇 퍼센트냐 했을 때에 K라는 거. 이 K가 바로 신뢰 구간의 신뢰 계수. 됐나요? 몇 퍼센트 잡냐에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에 K가 커야지 됩니다. 신뢰도가 높으려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광등의 수명이 있어요. 자, 표심 편차가 100이다. 여기로부터 뭐예요? 시그마 값이 100. 됐어요? 쓰세요. 정교표를 따르고 몇 개를 추출했다? 400개를 이미 추출했다. n이 얼마? 400. 평균이 평균. x바가 얼마? 7000. 필요한 정도는 이게 다야. 됐어요? 자, 봅시다. 신뢰도 95%로 측정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95%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1.96 이게 95%다. 됐어요? 표심 편차의 1.96배만큼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줘라? 공식을 쓰시는데 어떻게 써라? m은 얼마하고 얼마 사이다? x바에다가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 일단 쓰시고요. 응? 이건 남기해둬야 되는 거야. 쫙 쓰면 남기합시다. 그래서 진짜 평균은 얼마 사이 있을 것이다? 7,000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7,00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400 돈의 표준 편차가 100이야. 7,0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400 분의 100. 되셨나요? 자, 요거 좀 계산해 봅시다. 얼마지? 20분의 100. 그래서 얼마야? 5 나오는구나. 그래서 m은 7,000으로부터 더하기 1.96 곱하기 5가 얼마냐? 이거 얼마 나와요?
9.8 됐어요? 얘는 7,000에서 그래서 얼마야? 7,009.8하고 6,900 얼마야 이거 계산하는 이게 6,990.2 숫자가 이상하네. 됐어요? 6,990.2 빼셈 자 부터 7,098 7,009.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개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폭이 얼마 그러니까 대강 6,990부터 해가지고 7,010 그러니까 폭이 10만큼 오차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10만큼 이 폭 있죠. 얘가 오차예요. 오차 10만큼 대강 9.8만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 7,000이라고 추정하면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된다? 95%다. 9.99%로 하려면 어떻게 주느냐? 1.96 대신 뭘 사용해요? 2.58 됐어요? 2.58 사용하면은 5를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25.8 나누기 2 하면 됐죠? 그러면 13.4 13.4? 12.7 그죠? 그래서 7,000으로부터 12.7만큼 더 더한 거 뺀 것만큼 됐어요? 그 사이로 예측하면 어떻게 된다? 99%까지 맞출 수 있어요. 물론 1% 확률로 그걸 벗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상상하기 너무 그렇죠? 99% 정도 믿으면 거의 뭐. 그래서 이 공식은 항상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공식을 따라가지고 다른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야. 자, 실내 계수를 얼마로 사용해라? 이 표현이 바로 실내 계수를 1.96으로 사용해라. 2.8로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자, 문제. 그 다음에 봅시다. 찾아내 보세요. 정교분포를 이루는데 임의로 추출한 n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다? n이 100. 그 다음에 x바가 얼마? 240. 이때의 표준 편차가 얼마? 20. 됐어요? 사실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 시그마가 나오는데 야 진짜 평균도 모르는데 진짜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그렇잖아. 그치? 맞지? 진짜 표준 편차 모를 수밖에 없어. 한두 놈씩 다 조사해서 알아낼 때에 그때 그게 진짜 표준 편차거든. 근데 그 표준 편차 모르는데 이 표준 편차 뭐냐면 100개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그 표준 편차가 20이라는 얘기야. 진짜 표준 편차는 몰라. 그럼 표준 편차로 공식에서 사용할 때 m은 x바에서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로부터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를 도대체 뭘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사용해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사용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좀 이게 좀 수학적이지 않지 않나 경험적으로 맞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거시기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대신 사용할 게 얼마? 20. 이 20은 진짜 표준 편차는 아니고 이 표본을 구할 때 평균 240을 구할 때 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진짜 표준 편차 모를 경우엔 이 표본 평균 구할 때 나온 이 표준 편차라도 갖다 쓰셔야 된다 이거지. 됐나요? 이거 아니면 또 뭘 갖다 쓸 건데. 쓸 게 없잖아. 그치? 자, 이게 무슨 소리냐? 0부터 얼마? 1.96까지가 얘가 0.47로 즉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실내 계수를 1.96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95%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평균을 추정하자. 얼마부터? 245 빼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 245에서 더해 숫자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 요거 계산해볼까? 요거 10분의 20 했으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245 더하기 도대체 3.92가 되나요? 되었어요? 얘는 245 빼기 3.92 m이 요 숫자하고 요 숫자 사이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너한테 계산시킬 거야 이제부터. 여기 바짝 차려. 어? 말이 되게 길어요. 이 다 말 필요 없고 아니 탁구공이고 나발이고 그 탁구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몇 개 우리가 표본으로 추출했냐.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얼만데 우리가 시그마 값으로 사용할 게 얼만데 그죠? 실내 기수로 뭘 사용할 건데 되셨나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탁구공이고 뭐고 탁구공이건 농구공이건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자, 50단에서요. M 몰라요. N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 표본의 평균 X 바가 얼마? 61이고 표심편차 요거 S라고 할게요. 요거가 8이다. 이거는 장차 뭐요? 시그마 대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됐어요? 딱히 사용할 게 없잖아. 자, 99%로 추정했어요. 근데 99%로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 M을 99%로 추정하게 되면 얼마? 61로부터 빼주고 더해줘야 되죠. 얼마? 99%면은 실내계수를 얼마로 사용하는 소리예요? 2.58로 사용해라. 되셨나요? 자,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이 얼마야? n 얼마죠? 모르지. n분의 시그마 대신 8 사용하자. 61 얼마?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8. 얘가 얼마더라? 58.42. 얘가 얼마더라? 63.58. 오! 딱 필요한 건 뭐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58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 얘가 2.58이래. 아, n이 얼마인지 알겠다. n은 64예요. 되셨나요? 네. 아, 그러니까 공식이 나오는데 꼭 얘만 추정하라고 돼 있지 않고 어떻게 구했는데 n이 얼마였게? 시그마가 얼마였게? 실내 계수가 얼마였게? 다른 거 다 주고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겠습니다. 문제가 다 있다고 해요. 되셨나요? X바가 얼마였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모분산이 100이다. 아하. 미리 동그라미가 돼 있네. 찾을 수 있는 정보. 누구? 시그마 제곱이 100이다. 아하,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시그마는 11호구나. n은 100이다. x바는 얼마다? 100이다.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봐라. 되셨네? 실내 구간의 길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줘? x바를 얼마만큼이야? m을 추정할 때 x바로부터 얼마만큼이야?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로부터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이거 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x바로부터 요만큼 요만큼 이 사이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내구간의 폭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얘가 바로 뭐야?
K 곱하기 루트 F분의 시그마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L은 2K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는 K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는 거고요.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 폭을 갖다가 똑같이 95%인데 이 폭을 좀 줄여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N을 늘리면 되겠죠. 생각해봐. 그러니까 100개 조사해가지고 95% 믿으려면 요만큼이야. 10,000개 조사했다면 더 폭을 좁혀도 똑같이 95%가 나오겠지. 그렇나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따라서 L은 2 곱하기 K를 얼마나 사용해라? 이제 K를 얼마나 사용해야겠어? 0.95야? 1.96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K 됐어요? 0.95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루트 얼마? 100분의 시그마가 10. 아, 요거 아주 쉽네. 요거 10분의 10이니까 1이래. 그래서 요거 얼마? 3.92. 되셨나요? 부셔버렸어요. 됐어요? 여기서 문제 풀 때 이쪽은 문제가 장황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기호로 딱딱딱 끄집어내주면 돼요. 아, 이게 무슨 수학 문제야? 언어 영역이지. 국어 문제지. 그쵸?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 편차가 3. 표본 100개. 실내 구간 길이가 1. 같은 실내도로 모평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려면 표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될 공식은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관련된 거죠? 사용해야 될 공식은 뭐다? L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봅시다. 자, L을 쟀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 됐더라. 2 곱하기 K 루트 시그마가 얼마냐고? 3이 되래요. 자, 해볼까요? 따라서 뭐가 된다? 1은 2K 곱하기 10분의 3. 아, K를 얼마로 사용했냐면은 K는 3분의 5로 K 값을 사용했나 보네요. 됐어요? 됐어요? 같은 실내도다라고 얘기하면은 실내 계수가 같은 겁니다. 똑같이 1.9를 사용하면 95% 되는 거니까.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더라.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더라. 2 곱하기 n을 얼마로 만들어야겠는 건가? 시그마가 얼마? 3. 자, 찍. 아, n이 얼마나 되겠어요? 25. 됐어요? 25면 되겠구나. 즉 뭐예요?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비례하는지 봅시다. 똑같은 실내 계수가 똑같다고 할 경우에 실내도가 똑같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루트 n하고 반비례하는 겁니다. 됐어요? n이 그 전보다 4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9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4배가 되면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됐어요? 10배가 돼버리니까 아니 100배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배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된다? 표본의 수가 4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실내 구간의 수가 만약에 4로 됐다, 4배로 됐다, 400이 됐다라고 하면은 표본의 개수가 400개가 됐다, 4배가 됐다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로 잘라져. 줄어들 뿐이에요. 2분의 1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변경표를 따른다. 시그마가 15구나. 이쪽에 쓸게. 시그마는 15예요. 99% 측정할 때요. 그러면은 2.6 사용하래. 2.58 사용하지 않고 2.6 사용하래. K 값을 2.6으로 사용하래. 자, 표본의 크기 최소값으로 보여요. 자, 해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L이라고 하는 것은 2.2 곱하기 실내 개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 15죠. 됐어요? 자, 요 값이 실내 구간의 길이야. 얘가 3 이하가 된다고 하죠? 계산할게요. 30 곱하기 2.6. 얘가 얼마? 3 이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됐다. 3 곱하기 26. 찍, 약분함. 루트 n 곱하면은 이 숫자 이상 되면 돼요. 26 제곱하게 되면은 얼마냐? 26 곱하기 26 66 36 계산해봐. 670. 이거 676이야? 어? 네. 너 계산했어? 아니면 교리 찬스 봤어? 계산. 자, 그래서 676명 이상 되면 되겠습니다. 676보다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요 루트N이 커지는 거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길이의 면적이 짧아질 거예요. 한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만 나왔어. 추정면허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전체적인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거만 알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예제 6번이야. 첫 번째, 시그마가 2다. 틀렸다. n이 얼마? 100개. 96%. 에? 96%? K를 뭘로 써야 되는 거야? 96%가 되려면은 0.48 나와야겠죠, 여기가. 그치? 0.48 나오는 게 얼마야? 2가 되겠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K 값을 얼마로 사용하면 되겠다? 2로 사용하면 되겠다. 실내 개수를 2로 사용하라는 얘기구나. 이걸 보고 실내 개수를 뭐로 사용했지? 실내 개수를 2.5로 사용하게 되면, 98%가 될 거예요. 0.98, 양쪽으로.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었다. 첫 번째 돼요. L은 2 곱하기 K가 얼마? 2. 루트 N L이었다. 됐어요? L. 알파로 추정한 몇 퍼센트인지 몰라. K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4분의 1이 나오더래. K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몰라 지금. 됐어요? 루트 얼마? 이렇게 되더래. K는 얼마 사용했는지. 요게 L이라면은, 자, L이 얼마예요? 요 계산하면 4 곱하기 10분의 2 5분의 4가 되겠네.
그러니까 n이 5분의 4. 나누기 4니까 이렇게 되겠죠? k가 얼마면 돼요? 2분의 1로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2분의 1. k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아니, k 값을 2분의 1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디 있어? k 값을 2분의 1로 사용하는 건 바로 여기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때의 신뢰도는 얼마예요? 여기가 0.19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야? 38%로 됐어요? 96%가 아니고 38%로 추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후반이 좁으니까 믿을 만한 확률이 38%밖에 안 되는 거지. 넓게 잡았을 때는 96%.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봐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4분의 1을 줄어든다면 k 값이 다른 건 변함이 없는데 k 값이 2에서 얼마로 변했겠냐? 아니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k 값이 4분의 1로 줄었겠죠. 그치? 이런 숫자 계산 안 하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k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맞죠. 숫자 일일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모평균과 표본평균 간의 차이가 얼마? 1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자, 즉 얼마? 모평균하고 진짜 평균의 차이가 1 이하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1 이하가 되게 하는 이 확률. 얘가 1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다. 95% 추정한다. 얘가 근데 95% 추정한다. 여기 쓰는 것보다는 여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95%로 추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m을 x 바로부터 플러스 95%면은 2로 사용하되죠? 시그마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 실내 계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셨나요? 차이가 얼마가 되도록요? 1만큼 되도록. 되셨나요? 자, 차이. 즉,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차이. 자, 여기서 양쪽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x 바만큼을 좀 빼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1 곱해도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부동반이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양쪽 똑같은 값이 있죠. 자, 얼마? 얘가 2라고 마이너스 1이 사이면 되는 거야. 얘가 얼마? 1이 되면 되는 거지. 1 이하. 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분의 3. 결국 이 값이 오차가 되는 거예요. 오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얘가 바로 오차가 되는 거죠. 얘가. 응? 이 값부터 이만큼, 이만큼. 되셨어요? 이 폭만큼. 자, 그래서 얘가 오차가 되는데 이 오차가 얼마? 1 이하다. 그래서 n은 얼마? 36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는으로 해결하세요, 그냥.
는으로 해결하신 다음에 대개 정수값이 딱 떨어질 거예요. 정수값이 혹시 딱 안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아, n이 커지면 그 평평균하고의 차이가 더 줄어들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올림을 해줘야겠죠. 숫자를. 부등식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여기 쪽에서는 문제에 따라서. 다음이야. 자, 목표계를 추정하려고 한다. 자,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전체가 이만큼 있으면은 n을 갖다가 할 거예요. 자, n이 커지면 뭐 100명 조사할 때하고 1000명 조사할 때하고 요놈의 분산이 x바의 분산? x바의 값. x바의 분산은 필빈차 시그마는 요놈의 분산 x바. x바의 분포는 이런 얘기죠. x바의 분포는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루트 n에 반비례하는 거죠. n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됐어요? 루트 n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n이 2배가 되면 저놈은 2분의 1, 3배가 되면 3분의 1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이 아니고 루트 n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루트 n에 반비례. 그래서 엄밀하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99%의 신뢰 구간을 95%의 신뢰 구간을 통한다. 99%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x 바로부터 이만큼 잡아 95%면 이만큼 잡고요. 99%면 여기서 이렇게 더 넓게 잡히게 되죠. 이 폭이 95%일 때는 얼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 폭이 되는 거고요. 99%일 때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99%일 때는 이만큼 범위가 되는 거고 95%일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요 폭만큼이 되니까.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같을 때라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값이 일정할 때 L은 2K 곱하기 K값이 똑같다면은 N이 작아지면 L은 커지죠. 되셨나요? N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요. N. 그래서 얘가 작으면 L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D가 틀렸어요. 니은 하나만 맞는데 이렇게 고르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진입 판정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맞는 거 나올 때 이때 참 고민되지. 그치? 보통 맞는 게 2개 나오는 게 보통이잖아. 하나 틀리고. 근데 이제 2개가 틀린 거 나왔을 때 참 고민돼요. 이거는. 기억이 맞다니. 기억이 맞대요? 쏘리. 분산.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요놈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건 상수고 변하지 않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고 실수. 됐어요? 실수. 자, 분산한 표준 편차를 분산은 이거. 그래서 n하고 반비례하는 게 맞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하고 반비례하는 거예요. 루트 n하고 반비례한다. 하고 그냥 n이 분모 있잖아요.
엉성하게 생각해가지고 반비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착각하지 말라고 일부러 한번 쇼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자, 뭐야 이거? 벌써 끝난 거야? 네. 자. 맞아요. 자. 내용이 이렇게 다 끝났는데, 자, 여기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 뭐다? 앱을 추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X 바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됐어요? 더해주고 빼줘야 된다. 얼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만큼. K 값은 실내 기회수 95%냐 96%냐 99%냐에 따라서 보통 1.96, 2.5를 사용하지만 문제에서 주기 나름이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표에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은 여기하고 여기 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바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실내 구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빼준 값이 실내 구간의 길이. 되셨나요? 실내 구간의 길. 실내 구간의 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자, 이런 거 뭐 많이 뭐 나오던 얘기입니다. 심심한데 이거 하나 할까요? 자, 그냥 끝내기 뭐 하고요? 자, 기념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목평균 M인 정규포를 따른다. 열렸을 때, 찾았다. N이 얼마? 열렸을 때는 이걸 추출했어요. 평균을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X바라고 나오는 게 이게 X바예요. 평균이야. 95% 추정했어요. 그렇지?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M을 추정하게 되면 X바에다가 더해주고 빼주죠. 얼마만큼이요? 95%면 95%면 얼마나 사용해야 돼요? 1.96 사용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더 작은 숫자 사용하게 되면 확률 확 줄어들어요. 양쪽이니까 요거 숫자 2배 줘야지 확률 되는 거야. 얼마? 1.96 루트 16분의 시그마가 얼마냐고요? 시장 몰라. 1.96 루트 16분의 시그마.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네요. 우리가 찾는 여기에 C라고 써 있는 게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네요. 됐어요? 이건 계산하지 맙시다. 일단은. 됐어요? 하나 선택했을 때, 하나 딱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된다? X가 하나 딱 선택했을 때 X가 얼마?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을 요걸 찾자는 거지. 됐어요? 자, X의 분포는 어떤 분포라고 있죠? X의 분포는 평균이 M이고 편차가 얼마? 시그마인 분포라고 있죠. 됐어요? 요거 계산해 봅시다. C가 얼마인지. 4로 나누면 얼마야? 0. 됐어요? C가 얼마야? 여기 있는 거야. C가 여기 있는 거야. 요 폭이 얼마야? 0.49 시그마.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요걸 확률 찾으라는 거죠. 즉 표현 편차의 몇 배? 0.49배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 요 아래 확률이에요. 됐어요? 표현 편차의 0.49배니까 요 확률 얼마예요? 표현 편차의 0.49배. 0.1879. 0.5에다가 0.1879 더하시게 되면 0.6879. 이해되세요? 네. 좀 낯설어 보이지만 수능이에요. 수능급이에요. 얘가 수능급입니다. 얘가 수능급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해요. 연습은 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풀지 막 계산하고 막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게 그림으로 해결을 잘 해줄 수 있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림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분명히 있어. 뭘 구해봐라? 그림으로 이걸 상황을 나타내 보니까 표현 편차에 얼마? 0.49배. 이게. 그래서 G로 해보면은 요 확률을 구하라는 이 소리구나. 무조건 수식 갖다 쓰지 마시고 수식 갖다 쓴 거나 그림 버전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 더 할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수능 내용입니다. 수능 내용입니다. 일기하는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이 사나워요. 뭐가 뭔지 그냥 외계어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상황을 표현을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통이 진도가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다.